이 인터뷰는 원래 세상에 공개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1954년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1년 전 그는 한 비공개 인터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다고 하지요. 오늘날 주류 과학계는 그 인터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아마 정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아인슈타인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었던 커트 괴델 박사의 잊혀진 기록 보관소에서 그 인터뷰의 필사본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린스턴에 있는 금고의 이중 바닥 속에 숨겨져 있다가 2022년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누렇게 바랜 원고의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인류를 변화시킬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다. 당신이 지금 읽게 될 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초월한 천재의 고백, 그리고 현실의 경계를 새로 정의한 한 인간의 마지막 성찰입니다. 기자의 이름은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아인슈타인 교수님, 사후 세계를 믿으십니까? 원고에는 긴 침묵 후 희미한 미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나는 믿기보다 알고 싶어집니다. 놀란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과학은 언제나 영혼을 부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과학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과학은 단지 측정되고 반복되고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과학, 진정한 이해란 공식으로는 다룰 수 없는 것들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인류가 준비될 때까지 비밀로 남아야 합니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물리학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더 깊은 수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기자는 얼굴이 굳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교수님. 그 말씀은 영혼이나 천국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의 시선이 멀리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계속됨,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의 파도를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부는 동안 파도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춘다고 바다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파도는 시야에서 사라질 뿐, 그 에너지는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인간의 의식도 그 파도와 같습니다. 육체는 단지 그 의식이 임시로 취한 형태일 뿐이에요. 육체가 끝나도 그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파도는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기자는 충격의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상대성 이론과 연결됩니까? 아인슈타인은 미소를 지었다. 상대성 이론은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관찰자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의식은 물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근원이고 우주는 그것이 인식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건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신비가들이 알고 있던 고대의 진리이지요. 나는 수학을 통해 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다. 이중 슬릿 실험의 역설, 양자 입자의 얽힘, 이 모든 이상한 현상은 단 하나의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의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 그는 말을 멈추었다. 고요한 방 안에 그의 말이 먼지처럼 내려앉았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죠. 순수한 지각 그 자체로. 기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신을 믿으십니까? 아인슈타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신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구름 위에 앉은 흰 수염의 노인도 아니에요. 신은 바다입니다. 모든 의식이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인식의 바다. 그래서 어떤 영혼도 완전히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었던 누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희미하게 불었다. 1954년의 봄은 평소보다 유난히 차가웠다. 방 안의 침묵은 더욱 짙어졌다. 교수님,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과학자로서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빛을 굳혔다. 당신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지식입니다.
내가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던 중 나는 그 모든 것의 아래에 존재하는 구조를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질, 에너지, 그리고 의식을 하나로 연결하는 단 하나의 우아한 격자 구조. 세기의 초반, 우리는 원자가 현실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원자 너머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 너머에는 진동, 진공이 내는 미세한 울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마치 말하기를 주저하는 듯했다. 정신이 있습니다. 기자가 눈을 크게 떴다. 혹시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역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양자 얽힘이죠. 두 입자가 한 번이라도 상호작용하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된 상태로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학의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단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연결이야말로 존재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입자들이 공간을 넘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왜 의식이 죽음을 넘어 서로 연결될 수 없겠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졌다. 기자는 몸을 떨며 침을 삼켰다. 그 말씀은 혹시...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의식은 비국소적입니다. 즉, 뇌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뇌는 단지 안테나, 수신기일 뿐입니다. 그 근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죽음은 그 안테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채널이 꺼질 뿐이죠. 하지만 신호, 즉 에테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 수신기가 부서진 뒤에도 라디오 파동은 계속 공중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내려다보았다. 교수님,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시선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이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나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돼요. 인류는 지금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죽음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전환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죠. 하지만 이 지식이 너무 일찍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조종의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는 기자를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건 인류가 준비될 때까지 숨겨져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침묵해온 이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낮고 먼 목소리로 덧붙였다. 수년 동안 나는 이 진실을 감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느낍니다. 물질주의의 시대가 곧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머지않아, 어쩌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과학과 영성이 더 이상 서로 대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 둘은 결국 하나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그때 방 안쪽 구석에 오래된 시계가 댕댕 자정의 종소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12번의 묵직한 종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기자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그 소리는 상징적이었다. 마치 우주가 방금 들은 말을 인정하는 듯했다. 아인슈타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묻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과 쾌락,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낮은 차원의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계속되지만 그것은 과거 삶의 잔향과 그림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구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며 살아온 영혼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승합니다. 그들은 근원으로 돌아가 평화를 찾고 그 평화 속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 어둠 너머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순환이 거기서 끝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의식은 배움을 위해, 성장하기 위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다시, 그리고 또다시 돌아옵니다. 기자가 노트에서 눈을 들어 물었다. 환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환생은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야말로 우주의 가장 높은 법칙이에요. 영혼이 충분히 성숙하면 그 순환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것을 해탈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그 순간 파도가 다시 바다로 돌아갈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사랑 속에서요. 그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기자는 느꼈다. 이제 단 한 가지 질문만 더 던진다면 그 답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결국 물었다. 교수님,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토록 근원적인 진리라면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의 미소에는 슬픔이 스쳤다. 진실은 너무 단순해서, 그리고 너무 위험해서입니다. 그가 말했다. 과학자들은 조롱받을까 두려워하고, 종교는 시대에 뒤처질까 두려워하며, 정치인들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죠. 하지만 진실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덧붙였다. 알고 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뉴턴, 플랑크, 테슬라, 심지어 다윈조차 생애 말년에는 맹목적인 우연 이상의 어떤 질서를 느꼈죠.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거나 나처럼 비유와 수수께끼로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이제 내 육신이 약해지고 내 영혼이 떠날 준비를 하는 지금 비로소 나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펜이 떨렸고 귓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했다. 아인슈타인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말했다. 얼마 전 나는 내 가장 유명한 방정식 E=mc 아과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식은 세상의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의식이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가장 미세하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죠. 아인슈타인은 말을 이었다. 비유하자면 의식도 에너지처럼 변환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 의식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뿐이죠. 그곳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혼, 아트만, 양자의식 등. 하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그것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자가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물었다. 그렇다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인슈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은 존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형태의 해체, 한 생에 묶여있던 인격의 소멸이 있죠. 그러나 그 본질, 당신이 진정한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불멸입니다. 에너지가 파괴되지 않고 형태만 바뀌듯 의식 또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존재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른 차원, 다른 상태 속에서요. 그들의 생각, 감정, 경험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장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아카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데자뷰, 예감, 갑작스러운 통찰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더 깊은 연결의 메아리입니다. 기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순간들,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직감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고통이 존재하나요? 질병, 상실, 슬픔은 왜 필요한 겁니까? 아인슈타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고통은 의식이 정제되는 용광로입니다. 육체의 근육이 저항을 통해 성장하듯 영혼 또한 시련을 통해 성숙합니다. 모든 삶은 하나의 수업이에요. 가장 가혹한 운명조차 그 나름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의미를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아무도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돌아갑니다. 바깥의 시계가 한 번 울렸다. 그 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인슈타인은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직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모든 것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인슈타인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매우 위험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는 기술적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열은 점점 깊어지고 사람들은 서로의 연결성을 잊어버렸어요. 서로를 적으로 보고 자신의 거울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본질적 일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세기를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기 파괴의 길로 내려가느냐. 그의 눈빛이 기자를 깊이 꿰뚫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이 말들이 하나의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적은 당신의 이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무지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진정한 지식만이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지식은 빛이며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깁니다. 기자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벅찬 것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말을 기록하는 기자가 아니라 계시의 증인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건 인류의 이해 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무엇이었다. 이 말을 전하세요. 아인슈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만요. 절대 강요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강제로 주입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공기 그 자체에 말을 걸듯 덧붙였다. 질문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죽기 전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랑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기자는 말없이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교수님, 그는 조용히 물었다.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며 멀리, 아주 멀리, 시간의 너머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과학은 재현 가능한 증거,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들은 실험실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는 손가락으로 공기를 가볍게 두드리며 천천히, 신중하게 단어를 이어갔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얽힘은 존재합니다. 입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신비롭게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현상이죠. 또한 임사 체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감각으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사건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경험 말입니다. 과학은 이런 것들을 부정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정은 반증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미 물질주의의 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고 공간은 비어있지 않으며 물질은 고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응축된 에너지일 뿐이죠. 그리고 에너지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의식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은 육체가 기능을 멈춘 뒤에도 의식의 장에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한 기기를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는 다시 기자를 바라보며 점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설령 사후의 삶을 증명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자가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은 지체 없이 대답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도피나 미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해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현실의 장 속에서 파문처럼 퍼져나간다는 걸 깨닫는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과연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침묵했다. 공기 속에는 묵직한 여운만이 흘렀다.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인슈타인의 가정부였다. 실례합니다. 교수님들. 이제 늦은 시간이네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교수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기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요. 육체는 피곤하죠.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영혼은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만약 언젠가 10년, 20년, 100년 후라도 누군가 이 인터뷰를 발견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탐구한 사람입니다. 진리는 종교의 것도 아니고 과학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침묵은 그의 마지막 말만큼이나 무거웠다. 진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찾는 자에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두려움은 진리를 강제로 찾는 자의 몫이죠. 아인슈타인은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눈에 띄게 힘을 내며 마지막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작별할 시간이군요. 하지만 영원한 이별은 아닙니다. 언젠가 모든 길이 다시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기자는 가슴이 먹먹해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이 전부였다.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죽음은 볼 준비가 된 자에게 주어지는 깨어남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들의 악수는 단단했고 따뜻했다. 빛을 지키세요. 그가 말했다.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희미한 새벽빛이 수평선 위로 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기자는 문가에 서 있었다. 방 안은 마치 성스러운 침묵으로 덮인 듯 고요했다. 그때 창밖에서 한 마리의 개똥집바귀가 아주 맑고 섬세한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의 탄생을 알리는 노래였다. 아인슈타인은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젊은 시절, 나는 우주의 법칙을 밝혀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업이라고 믿었죠. 모든 것을 설명할 단 하나의 방정식을 찾는 것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의 시작입니다. 과학은 공부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는 살아야 깨닫는 것이죠. 그는 또 한 번 말을 멈추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잃어버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실제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 친절, 기억, 이 모든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나아갈 뿐이죠. 기자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피곤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대신 그 안에서 스스로 사유하세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다.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인간적인 악수였다.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세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탐구하며 사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자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 묵직한 나무문이 탁 하고 닫혔다. 새로운 하루가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걸었다. 가지마다 작고 연한 초록 싹이 막 터져 나오고 있었다. 마치 세상 자체가 봄의 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이다. 그는 그 문장을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은 뒤 다시는 그 노트를 펼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울렸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하거나 마음 한켠을 흔들었다면 이 여정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앞으로도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감정을 남겼나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하세요. 진실은 항상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